S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전지혜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굉장히 귀하신 분 초대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굉장히 오랜만에 네.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구리 지역과 남양주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과 그 함께 고락을 하고 소통을 하기를 염원했는데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NWS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기쁘네요. 네. 네,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장님 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일단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시고 무죄 판결 받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예. 뭐 두 건 다 저한테는 네. 굉장히 억울한 건이죠. 왜냐면 그 무죄 판결 받은 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에 이 변호사를 모시기 위한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이렇게 무슨 그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이 우리 남양주시가 70만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시를 위해 그 법률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법조인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감사실장 자리에 변호사분을 모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모시고자 했는데 이게 연봉이 한 1억 5천 뭐 이렇게 되면은 쉽게 모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낮은 연봉에 근무 환경 열악한 이런 데는 잘 안 오세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또 선호하시는데 수도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방에 오시는 것도 꺼려하시고 그래서 좋은 변호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아주 그 억지를 부려가지고 엮어서 그 채용 비리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 자체가 아니었는데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이 경기지방 북부 경찰청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도 뭐 제가 그 하소연하자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명확하게 뻔하니까 왜냐하면은 자격을 뭐 무슨 조작한 것도 아니고 서류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님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좀 응모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 건을 뭐 채용비리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었는데 우선 1심에서 그래서 무죄가 됐죠. 그게 1심 무죄가 2021년 12월 24일이었어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그 건이 이제 한 1년 6, 7개월 정도 그 잠들어 있다가 2023년이잖아요. 금년이 2023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판 한 번 하고 이렇게 그 무죄로 끝난 건이죠. 그러니까 너무 뻔하니까 검찰도 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고 그때 8월 24일 날 무죄 선고 나고 7일 내에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완전히 확정된 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면복권 받은 건도 그 내용 자체는요 이 조광한이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당원 360명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시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원 모집 활동을 합니다 하는 거를 저는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당원이 많으면 저는 굉장히 이 풍성해지는 거고. 근데 제가 그거를 저의 이제 정무비서인 별정직 공무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많이 모으면 좋지. 제가 이렇게 한 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문화된 법인데 어쨌든 뭐 저는 그거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엮어서 마치 제가 경선에 개입한 것처럼 몰아갖고 당원 모집한 것을요. 그러고 제가 이제 어처구니 없이 1심 때 그게 이제 2022년 2월 15일이에요. 2월 15일 날 1심 재판장이 그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가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문세라고. 근데 저를 현직 단체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일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법조인들은 아주 격분을 하신 건이죠. 그래서 그 건도 결국은 이제 항소심 2심에서 선거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됐고 당원 360명을 공무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시를 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받아가지고 대법원에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저의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제가 금품을 갖다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주변에 순수한 봉사자들이 정치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저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요번에 대통령께서 특별한 이 관심과 이 그야말로 특별 사면이잖아요. 특별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이 특별한 이 사면을 해주셔서 제가 억울한 한 맺힌 억울함은 좀 풀어진 거죠. 예.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이 길었죠? 아닙니다. 예. 제가 좀 길어요. 정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저도 참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 서러웠던 게 많이 해소가 됐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의 몇몇 분들은 제가 사면 복권된 게 굉장히 또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면은 조금 더 배가 더 많이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좀 착하게 살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죠. 또 이제 지금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전 도지사와의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만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데요. 예. 아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재명 전 도지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대표고 단식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면 저는 90년부터 정치를 했어요.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3년 했고 이재명이라는 분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딱 들여다본 거는 성남시장 시절에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제가 남양시장을 하면서 또 그분이 도지사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접해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 중에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차피 권력을 뺏고 그 다음에 빼앗아 오고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정치를 착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정치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정치적 테크닉, 그 다음에 또 정치적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관리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심성 자체가 뒤틀리거나 그 다음에 본성 자체가 나쁜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그거를 걸러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정치인들 중에 사실 자질이 부족하고 본성 자체가 뒤틀리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그 평가를 아주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더러. 그런데 그분은 그런 면에서 아주 일치월장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왜? 좋은 방향으로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제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품권 있으면 그냥 먹고 마시는데 쓰고 말아요. 근데 현금이 있으면은 그 아이 뭐 학원비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요금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생계에 절박한데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낭비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각자의 선택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현금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현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똑같은 건데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거를 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 같으면은 뭐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사랑 상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남양주 구리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남양주에서 이 소득이 생기면 구리에서도 쓸 수 있고 의정부에서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 뭔가 특혜성이 있는지 뭐 그것도 시비가 있는데, 뭐 코나아이라는 곳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루는 업체가 굉장한 그 이익을 봐요.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에 9번의 감사를 나와요. 이제, 예. 그러니까 보복성 감사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딱 그거예요. 무슨 제보 사실, 그다음에 언론 보도 의혹 사항,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본인은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그 사모님 초밥도 사 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 쪼잔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고깃집에 가서 개인 카드를 썼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개인 카드를 캔슬하고 그 다음 법인 카드를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사실 좀 구질구질해요. 지저분하고. 이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우선 일단 큰일 하는 사람이. 그런데 본인이 카드를 그렇게 쓰니까 저도 카드를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제 도둑질도 해본 놈이야. 다 도둑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무슨 소극 행정을 감사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소극 행정은 하나도 안 보고 제 업무 추진비, 판공비 이거를 막 이잡듯이 뒤져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카드로
호프집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법인카드로는. 제 개인 돈 내고 말지. 네. 그러니까 뭐 잡을 게 없으니까 네. 그 커피 상품권 25,000원짜리 20장을 사서 10장은 보건소 직원에 줬고 10장은 이제 그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신도 파악하느라고 고생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원들 지급한 거를 네. 그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렸다라고 이게 그 감사를 해가지고 그 해당 비서실 직원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한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그것까지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게 이제 나쁜 게 진짜 이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계곡 정비, 하천 정비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거를 저를 만날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우리 남양주시 직원 중에 8급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았나 봐요. 이제 남양주가 그 최초로 했는데 무슨 경기도가 최초라니요.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나라는 큰일 나겠네. 뭐 이제 이렇게 그 댓글 단 여직원을 네. 징계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감사를. 9번째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근데 그때가 이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2번이나 모신 사람인데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나라는 큰일 나고 국민들은 잠시 정확한 판단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과장한 것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저는 커피 상품권 25,000원짜리 10장 25만 원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중징계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별걸 다 했어요. 최근에 밝혀진 거는 하다못해 뭐 샴푸까지 뭐 청담동 가서 일제 샴푸 법인카드로 사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격수가 됐는데 저격수라는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뭐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을 아무도 지금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실체를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98%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여당에서 또 얘기하면은 그거를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사람이란 실체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그런 사람이 정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에 앉으면은 이건 아닌 거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들도 있지만 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눈 감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그래서 그 통칭해서 개딸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개혁의 딸이라는 줄여서 개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이름을 붙여야 돼요, 진짜. 개혁의 딸이 아니에요. 저격수 저라도 해야죠. 그렇죠. 네, 진짜 많은 일들이 진짜 있었네요. 9번의 감사가 있었고, 진짜 그 감사에도 불법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 스스로가 그분은 또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아. 다른 사람의 건 다 틀려. 또 이게 그래서 말을 막 바꾸잖아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자칫하면 감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감사를 거부했어요. 이 국가 위임 사무는 감사해도 되지만 경기도 고유 사무는 감사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남양주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그 시군에도 그다음에 이제 본인을 추종하는 시장 군수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또. 근데 본인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악의적으로 감사권을 남용 내지는 오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명시돼 있어요. 이게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위법이다라고 그 결론을 명확하게 내주었죠. 두 건 다 그렇게 명확하게 내준 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혹시 계획이 좀 잡혀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그 남양주 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남양주시 그리고 또 인근 구리시까지는 네. 제가 일단 사면 복권을 통해서 네. 피선거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지난번에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출마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 명예회복이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거창한 거고 제가 지방 행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리고 국가사회 발전에서의 그 하나의 그 모범 케이스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목표와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중간에 뜻하지 않게 꺾였기 때문에 다시 그 기회를 잡고서 한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희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면 복권은 받았지만 또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뭐 기회를 주시기를 희망을 해요. 기회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우리 NWS 방송을 보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재명이라는 분이 지금 그 간판으로 있는 민주당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과 향기 이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그 고향처럼 간직했던 민주당은 이미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괴된 민주당인데 현재의 민주당의 상태로 봐서는 그 민주당이 과거의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으로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간판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의 면면과 자질도 한참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예.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심각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쨌든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민주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죠. 네. 예. 네, 그러면 혹시 그럼 내년 계획 중에는 국회의원 출마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예. 기회를 네. 주신다면 네. 출마할 것이고 혹시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지역구도 그 지역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른 거는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은
그 가을병 어디를 나가든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굳이 제 희망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어쨌든 국가의 운영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그 행정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국가의 장래, 국민의 미래와 그 아주 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번에 8.15 특사를 통해서 이 크나큰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제가 이제 2번 그 대통령을 모셔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 들어간다면은 또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양주 지역이 어디든 이 대통령께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 나름 그동안 갈고 닦은 제 열정과 경험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저희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NWS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NWS 방송은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그 균형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그 높이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NWS 방송이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깊이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 위한 그 노력과 함께 많은 분들의 성원이 함께 했으면 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NWS 방송이 우리 지역민들의 그 정보 전달, 그리고 교양 수준, 그리고 정확한 정치 상황, 이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방송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할 것이 정말 많은데 시간상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네. 시간 좀 내서 네. 저희 또 NWS 방송에 또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특별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